지난 10일 마곡철교에서 발생했던 그 끔찍한 상태의 시신에 대해서 본인은 자수를 하면서 범행의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 여부를 경찰이 면밀히 수사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범행의 그 동기는 숙박료를 내지 않은 것을 이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해서 네. 이것에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따라서 그 홧김에 범죄를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면식 관계가 아니고 처음 보는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나온 바에 의하면 8일 정도 살해를 한 것 같고요. 약 5일간에 걸쳐서 자신의 방에 사체를 유기한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당히 그 잔혹한 방법으로 감정이 있는 듯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과연 범행의 동기가 맞는가도 수사의 중요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시신이 없을 때는 몸통만 있는 그런 끔찍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의자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네. 갑자기 자신의 발로 뚜벅뚜벅 와서 자수를 했어요. 왜 네. 그랬을까요? 일단 오른쪽 팔이 발견된 게 가장 아하. 결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증거가 오른쪽 팔에는 나왔군요. 네. 이제 지문을 채취할 수 있거든요. 아하.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면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이렇게 지문을 인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문만 채취할 수 있으면 이 피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고 이 피해자의 동선을 이제 역추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 용의자가 어떤 그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떤 압박감 때문에 그러니까 지문 채취해서 이제 곧 누군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심리적 압박감에 이렇게 경찰이 자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신 발견 지점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해자는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의 수사를 보면요, 마스터키를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홍호 교수.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홧김에 우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네. 바로 주변에 있는 흉기라든가 얘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우발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방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마스터 키를 이용을 해서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감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살해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준비한 그 둔기도 현장에서 자신이 찾아서 갔던 것 같고요. 더구나 마스터 키를 일부러 열고 인위적인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지도상 일정한 공격 행위를 하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갑자기 솟아오르는 감정적인 격분에서 범행을 하는 우발적 동기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김태현 변호사.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로 시신을 혼자 옮겼다. 네. 어때 가능한 겁니까? 근데 사실은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 남편의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혼자 옮기는 게 불가능하니까 네. 쉽지 않으니까 공범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처음에 좀 그런 의문도 좀 제기했는데 결국 단독 범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단독 범행일 가능성도 있죠. 꼭 시신을 자전거로 혼자 옮기지 못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범행 동기가 과연 이게 맞나라는 저는 개인적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숙박비를 안 주고 반말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하는 건데, 근데 결국 숙박비 못 받고 방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텔 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고 있는 방을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쨌든 실랑을 하다가 결국 이제 모텔비 안 내고 들어가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 주장대로라고 하면 원하는 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중에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 숙박비를 안 주고 반말한 것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그게 저는 사실 딱히 납득이 좀 되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그 범행 동기가 과연 이게 맞는지를 아마 좀 살펴봐야 되고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그 모텔에 CCTV를 확보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입구나 그런 그 홀 같은 데는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말 이 피해자하고 피의자가 숙박비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이 범행 동기 이게 맞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범행 당일날 그 모텔의 CCTV는 이제 고장이 났다고 하거든요. 그 모텔 종업원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걸 뭐 고장을 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시점을 좀 넓혀서 그 이전부터 혹시 피해자와 그 용의자 간에 어떤 뭐 잦은 만남이 있었는지 이렇게 수사 범위와 기간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모든 수사는 역시 초동 수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동 대응에서 어떤 수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약에 처음에 잘못할 경우 굉장히 사건이 꼬이는 그런 경우를 고유정 사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그 모텔에 가서 동료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좀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사이를 어떻게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분?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가정까지 제가 전혀 모르니까 잘 몰라서 해가 안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려요. 주변 사람 역시 잘 몰랐다. 뭐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용혁 교수. 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 뭔가 본인의 죄를 경감하기 위한 그런 심리가 작용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고 범행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용의자의 중화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화 기법이요? 네, 그것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을 상당히 줄이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그 유발을 했다. 사실 많은 부분의 책임은 피해자가 있다고 피해자 탓을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심리적 어떻게 본다면 중탕 기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현재 그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아마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 그 심사에서 네. 혹시 그 지금도 이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과연 얼굴이 공개될까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무엇인가 합당치 않은 온당치 않은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가 유발했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경찰이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에서 심야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해당 피해자는 이번 사건, 해당 피해자 얘기는 아니고 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고유정 사건을 혹시 모방해서 한 것 아닌가,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저희 채널A 보도 역시 그런 모방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